대한민국 주식시장 죽지 않았어. 너네가 무참하게 던져버린 주식 때문이야. 뭐? 달러가 필요해? 공매도 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여도온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검은머리 외국인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건지 오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앞서서 연기를 할 정도로 분노하게 한, 그러니까 시장에 큰 하락을 만들게 한 바로 그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약 한 420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팔아치운 그 주식수만 해도 거의 15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팔았으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인 투자자가 대체 뭐길래, 누구길래 우리 시장을 이렇게 쥐락펴락 좌지우지 하는 것인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주식시장의 참여자는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게 96년도부터였어요. 외국인에게 개방된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92년도 정도부터 집계가 된 게 이제 4.8%의 시총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 말에는 38%까지 비중이 커졌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해온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7년 정도 빼놓고 다 수익을 냈대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비중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 과거부터 쭉 그래왔어요. 최근에 우리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정말 반토막이 났었던 그 지수 사이에서 한꺼번에 80조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들은 차익을 엄청 많이 가져갔고 그 차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정말 피눈물을 흘렸죠.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펀드 기업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연기금이나 금융사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금감원의 등록을 거쳐서 외국인 투자 등록 고유 번호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등록 외국인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99%가 등록 외국인 투자자예요.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을 우리나라 종목이나 ETF에 대해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서 상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투자를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분야는 농업, 방송업, 발전업, 통신업이 여기에 해당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전체 주식 비중에서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0% 넘는 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그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전체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더 컸는데 이후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외국인의 자금 동향에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보면은 시기별로 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그중에 공통된 점이 있다면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순매수, 그러니까 더 많이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매수와 순매도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처럼 달러 원화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는 이 시기에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되는 그런 경향들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물론 환율에 따른 외국인의 이런 수급 변화는 때때로 반대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의 전략이겠죠.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많은 자금력과 그리고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 투자 집단이에요. 그리고 환율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독특한 그런 투자 성향을 갖는데요. 최근 약 20년간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IMF 구제금융, IT 버블 붕괴, 9.11 테러 등이 있었던 시기에 46조 원을 매수했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브릭스 붐이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기에는 80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는 79조 원을 매수했는데 이 사이에는 리먼 사태나 일본 대지진 그리고 유럽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보면 안 좋을 때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보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대표적으로 2004년에서 오히려 2008년도까지는 굉장히 호황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 후로 리먼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저가의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서 차익을 내기도 했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역발상, 역배팅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시장에 팽배해진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안 나가잖아요. 무서워서. 돈도 없고. 하지만 지난 20년간 외국인들의 수익이나 투자 패턴을 보면은 이러한 역배팅 때문에 굉장한 많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요. 외국인들이 그럼 올린 수익의 출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 돈이죠. 우리 돈.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서 쥐락펴락 우리 시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 어떡해. 비중이 많은데. 반대로 이런 외국인의 투자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근데 또 외국인이 순매수했다고 해서 이꼴 상승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수급의 동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시장에 대해서나 각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한 추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나 증권사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또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는 지분율 변동이 0.1% 이상일 때 공시해야 한다라는 5% 룰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다 같은 외국인이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검은 머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분류는 실제 정말 외국인인 개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가 있어요. 일본은 실제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겠죠. 그 사람은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하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 그러면 검은머리 외국인은 1번, 2번 중에서는 2번에 해당하겠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가 주식 거래를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로 구분된다는 거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회사를 설립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법인 명의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저의 국적은 사라지고 베트남 법인이 돼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게 되는 걸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시장에서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라는 건 국적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외국의 회사, 이를테면 쉽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 해당 법인의 명의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굳이 복잡하게 그냥 나 한국인이면 한국인처럼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마음이 까매요. 까만 속. 뭔가 이렇게 흑심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주식 투자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호 지분을 비밀리에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분 상속을 할 때 세금,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투자자들의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쪼개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호 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파가 있으면은 그들이 막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영을 막 쥐락펴락해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러면서 더 주주환원 정책 펼쳐라.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로 엘리엇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엘리엇 같은 뭔가 회사에 자꾸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외국인 지분들이 있을 때
때 우리가 우호 지분이 많아야 그걸 좀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지분 사는 것도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업의 자산을 외국으로 싹 돌려가지고 외국 법인을 통해서 그 기업의 지분을 이렇게 싹싹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우호 지분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할 때 상속세 당연히 내죠.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주식을 상속해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홍콩에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사놓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있는 사람이 더하죠. 이렇게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외국인이던 검은머리 외국인이던 우리에게 좀 좋은 점만 좀 이렇게 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자 이제 뭔지 싹 정리되셨죠?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러한 부분 잊지 마시고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돈을 잘 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